식토. 혹시 또 있어요? 우리 상상력의 한계가 여기서 끝인가? 하나쯤? 과일 중에서. 레몬. 레몬.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염기성 중에서 나는 거 뭐 있어요? 염기성 물질? 세제. 세제. 세제나 비누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오케이? 파인애플은 보통 산성이죠. 그쵸? 자, 우리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보통 먹어보면 알아요. 산성이 무슨 맛이야? 산성물질. 레몬즙이 달콤하진 않아요. 사실 식초도. 맞아요. 산성물질들은 보통 셔요.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들은요. 비누 내가 먹으려고 먹은 건 아니어도 세수하다 들어간 적 있죠? 맛이 어때요? 아파요. 써요. 보통 안 써요? 홈클렌징 입에 들어가면 쓰지 않아 얘들아? 그래요? 집에 가서 세수하다가 일단 먹는 척까지 말고 이렇게 입에 살짝 거품 한번 넣어보면 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써요. 자, 염기성은 보통 쓴맛이 나요. 산성물질들은 대부분 신맛이 나고 염기성은 쓴맛이 나고. 자, 그 다음에 산성이랑 염기성 둘 다 일단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요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아니, 나 할 수 있겠다. 수용액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야, 안 나뉘어진다는 거야?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성물질은요, 리트머스 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꾸고요.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꾸어요. 아예 다른 종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게 산성이고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바꾸는 게 염기성이고요. 옛날 거긴 한데 옛날에는 산은 원래 푸르다가 붉은색으로 바뀌죠. 가을에. 맞아? 여름에 푸른색에다가 가을에 붉은색으로 바뀌지 않니 얘들아? 그쵸? 그거 가지고도 많이 외우긴 했어요. 산성은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바꾼다. 자, 그 다음으로 BTB용액 혹시 기억나실까요? BTB용액 산성에서 무슨 색깔? 노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중성은? 하얀색. 아니야. 보라색. 신호등 중에 있어요. 초록색. 초록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염기성은 파란 색깔. 오케이? 자, 그래서 BTB용액 노란색으로 바꾸는 거 산성, 그 다음에 BTB용액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 염기성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산성물질이랑 금속이랑 반응하면 무슨 기체? 수소기체. 그 다음에 조개 껍질이랑 반응하면? 달걀 껍데기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 조개 껍질. 그 탄산칼슘 너네가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달걀 껍데기,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또 하나 뭘까? 혹시 알아요? 뼈 말고 우리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분필. 탄산칼슘 말고 요거 3개 써놓고 산성물질이랑 반응시켰다 하시면 이산화탄소 나온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염기성은요, 단백질을 녹이거든요. 이걸 어디다 쓰냐? 우리 비누 쓰면 세균 죽어 안 죽어? 세균 죽죠? 세균이 죽는 이유가 세균 그 주변에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그 단백질을 녹여서 세균을 죽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염기성 물질 가지고 우리가 세제, 비누 같은 걸로 사용한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요게 산성이랑 염기성인데, 우리 산성이다라고 하면 사실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산의 성질이라는 거야. 염기성은 염기의 성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산성이라고 하시면 그 단어 뜻 자체는 사실 그 정의는 산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염기성은 염기가 나타내는 그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산성이랑 염기성, 산이랑 염기를 볼 건데, 산의 종류에는요,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네 혹시 공통적으로 뭐 들어있는지 보여요? 아세트산 빼고 앞에 3개? 누구 들어있어? 수소 들어있는 거 보여요? 수소 들어있는 거 보여? 자, 그래서 요 아세트산에는 요 뒤에 붙어 있거든요. 산이라는 건 물에 녹이면요, 이온으로 나뉜다라고 했어. 우리 수용액 전류 흐른다라고 했고요. 이온이 있다고 했죠. 무슨 이온이 들어있냐면 수소 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이 뭐니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수용액에서 요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전부 다 산이라고 했어. 그리고 얘네 전부 다 공통점은 물에 녹이면 수소 이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맛은 수소 이온 때문이겠니? 아니면 요 음이온들 때문이겠니? 수소 이온 때문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BTV 용액 색깔 바뀌는 건 얘 때문이겠니? 얘 때문이겠니? 수소 이온 때문인 거예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붉은색으로 바꾸는 건 수소 이온 때문이겠니? 음이온 때문이겠니? 수소 이온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성을 산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 산성이 왜 나타나니? 라고 물어보시면 수소 이온 때문인 거야. 공통적인 성질, 그러니까 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 양이온인 수소 이온 때문인 거고요. 그럼 옆에 있는 쟤네는 뭐 하냐? 우리 염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세트산 물에 녹이면 식초거든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차이가 있지. 산이지만 다 같은 산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죠. 종류별 차이는 요 음이온들 때문에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자, 그래서 요 옆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그 이야기예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수소 이온 때문이고 산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성질이 사실 개별적으로는 달라.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그 개별적인 차이는 음이온 때문이다.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 뭐 한 거냐면, 자, 일단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여기 깔아놨어요.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대요. 자, 그리고 실을 하나 놔둘 건데 이 실에다가 묽은 염산 적셔놨어. 묽은 염산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HCl이네. 자, 그러면 저 HCl 물에 녹이면 뭐랑 뭐로 나뉘겠어? H 플러스. 그렇지. H 플러스랑 그리고 Cl 마이너스랑. 자,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게 누구겠어요? H 플러스. H 플러스가 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갈 거고 Cl 마이너스가 요 플러스 극 쪽으로 갈 거야. 자, 여기까지 실험 세팅 이해됐을까요?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극에다가 전류를 흘러줬어요. 그럼 이동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뭘 봤냐? 색이 어디가 바뀌는지 봤어. 근데 우리 분명 산성물질 적셔줬죠. 근데 전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만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극으로 누가 갔어? 수소 이온 같단 말이야. 그러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건 어떤 이온인 거예요? 수소 이온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수소 이온이 얘가 붉은색을 나타내게 하는 거고 이 산성이라는 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게 수소 이온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요거 기억하실까요? 질산칼륨 수용액에 왜 적시는지? 전기가 통해서. 전기 통하게 하려고. 우리 그냥 종이면 얘가 왔다 갔다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미리 전기 통하도록 적셔놓은 거고요. 그렇다는 거 내가 지금 얘네만 썼지만 사실 질산칼륨 어떻게 생겼어? 이거야. KNO3. 질산칼륨. 맞아? 이렇게 생겼거든요. 쟤도 수용액이니까 이온으로 나뉘었겠어? 안 나뉘었겠어? 나뉘었겠네. 그러면 사실은 K 플러스도 이동하고 NO3 마이너스도 이동을 하긴 하죠.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저기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Cl 마이너스밖에 없다라고 문제 낼 수 있어요. 맞아, 틀려? 틀려요. 요거 둘 다 이동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쫓아왔어? Cl 마이너스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그건 틀린 거고 둘 다 이동한다 해주셔야 되고요. 투처럼 써졌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자, 요게 산이고 산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은 왜 나타난다? 산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된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뉜다. 그리고 그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류 통하겠죠. 전류 흐르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랑 산성물질 반응시키면 어떻게 돼요? 무슨 기체? 수소기체.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랑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기체.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산이랑 탄산칼슘과의 반응에서 대리석이 탄산칼슘 많이 들어있거든요. 산성비 내리면 대리석들 부식되는 이유가 요 산이랑 탄산칼슘이랑 만나서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염기성 있어요. 자, 염기의 종류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암모니아 같은 거 있는데 이것도 앞에 세 개만 보고 공통적으로 뭐 들어있어? 5? 5에서 안 끝나. 이름도 심지어 똑같은데 앞에 뭐 들어있어? 수산화. 수산화 이온이 녹아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염기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녹이면 양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어질 거고요. 얘도 똑같겠네. 그러면 염기성이라는 그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겠어? 누구 때문에? 수산화 이온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 양이온은 또 뭐 하겠어요? 똑같이 종류별 차이 나타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기를 정의할 때 수용액에서 물에 녹이면 누구를 내놓는 거?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야기하는 거고, 이 염기성을 나타내는 거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염기라고 되어 있죠. 암모니아는 왜 염기냐면 옆에 나와 있어. 자,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요, 물이랑 같이 좀 반응해서요, 얘가 된대. 어떻게 나뉠 것 같아, 요거? NH랑 OH. 오, 그렇지, 맞아요. 암모늄 이온인 NH4 플러스랑 수산화 이온인, 그렇죠, OH 마이너스로 나뉘겠네. 그래서 물에 녹였더니 OH 마이너스가 생기죠, 수산화 이온이. 그래서 우리가 얘가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 확인도 실험 세팅이 똑같네.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있고요. 염기성 확인할 거니까 붉은색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NaOH죠. 이거 적신 실이야. 염기성 물질이네. 자, 그럼 저 NaOH는 누구랑 누구로 나뉘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죠. 자, 그럼 Na 플러스는 플러스 극으로 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 마이너스. 그렇죠. Na 플러스 이쪽으로, OH 마이너스 플러스 극 쪽으로. 그러면 벌써 예상 가능하네요. 어느 방향으로 그 파란색으로 바뀌었겠어? 플러스 극 쪽, 마이너스 극 쪽. 플러스 극 쪽. 왜? 염기성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서?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나니까 OH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플러스 극 쪽으로 파랗게 변하더라. 예상 가능하시죠? 결론도 똑같이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그러니까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은 수산화 이온이더라. 자, 여기까지 정리 괜찮아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염기 수용액의 전기전도성, 이온으로 나뉘니까 전기전도성 있는 거죠. 요거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인다. 그래서 요 세균의 단백질 표면을 녹여서 우리가 비누로 사용하면 세균 죽인다라고 한다. 그리고 염기 같은 거 우리 피부에 묻으면 미끌미끌거려요. 그 강염기 같은 건 만지면 진짜 미끌거리는데 그 이유는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녹여서 그래,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비누 계속 많이 쓰면 피부 거칠어지는 것도 피부에 있는 그 보호하는 단백질들을 녹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알칼리 금속 기억나? 알칼리 금속이 뭐야? 몇 쪽이었을까? 1쪽. 맞아, 1쪽. 1쪽 금속들 이야기하는 거였거든?
알칼리 금속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요? 얼렁얼렁. 어디지? 폭발한다 했었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수용액은 어떤 액성을 띠는지 기억날까요? 이기적. 알칼리가 우리 무슨 뜻이야?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한상. 알칼리가 염기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요새 잘 모르더라고. 알칼리성이 염기성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 실제로 우리 그냥 학교에서 말고 생활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아두면 좋은데, 알칼리성 하면 염기성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나트륨이랑 물이랑 반응을 시켜볼게요.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기체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폭발하는 게 요 기체 만들어져서 수소 기체 만들어지면서 폭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을 물에 녹이고 나면 수용액이 염기성을 띈다 적혀 있어요. 나중에 책 앞쪽에 보시면 염기성을 띠는 이유가 뭐가 만들어졌어? 수산화 나트륨 만들어졌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수산화 나트륨 만들어졌고 염기성 띠겠네.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의 특징으로 수용액이 염기성을 띈다라는 걸 배웠던 거예요. 괜찮아?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이랑 염기에 대해서는 먼저 배웠어.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산이랑 염기를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산성이 될까, 염기성이 될까? 둘이 똑같은 농도야. 중성 될 거야. 맞아? 맞아요? 그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산성이랑 염기성을 섞을 거예요. 산이랑 염기를 섞을 거야. 산이랑 염기를 섞는 반응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밑에 있는 그림으로 바로 볼게요. 묽은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이랑 섞을 거래. 묽은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이랑 섞을 거래. 여기까지 됐죠? 자, 둘 다 수용액 상태니까 전부 다 이온 상태일 거예요. 맞아요? HCl은 이렇게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되어 있고, NaOH는 이렇게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되어 있어. 여기까진 괜찮아요? 얘네 둘이 섞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보니까 H 플러스 하나 여기 있고요. OH 마이너스 하나 여기 있네요. 이거 두 개 섞으면 뭐 될 것 같아?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하나네. 이거 뭐야? 물. 얘랑 얘랑 만나서 물 돼. 자, 그런데 애초에 산이라는 게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뭘 내놔? 수소 이온 내놔. 염기라는 건 뭐 내놔? 수산화 이온 내놓는단 말이야. 그럼 산이랑 염기를 섞으면 적어도 무조건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녹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날 거예요. 반드시. 그럼 산이랑 염기랑 섞으면 물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물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만나서 H2O 되는 건 됐는데, 그 각각 종류별 성질 결정하는 음이온, 양이온 남아있죠? 남아있지? 얘네 남아있는 거, 이온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 화학식 써주시면 되고요. 그걸 우리가 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염인 거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말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양이온, 음이온 만난 거, 그걸 우리가 염이라고 부를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중화 반응에 참여하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알자 이온이라고 한다 되어 있는데, 혹시 알자 이온 언제 들었는지 기억날까요? 앙금 생성 반응할 때. 알자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 혹시 기억나? 앙금 생성 반응할 때 우리가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알자 이온이라고 하면 실제로 얘랑 얘랑 섞을 때요, 실제로 반응하는 건
물 만드는 거지, 실제로는. 맞아요? 얘네는 분명 그냥 이온으로 녹아 있었는데 아직도 계속 수용액 상태니까 아직도 계속 그냥 이온으로 녹아 있는 거야. 얘는 아직 뭐 결합하거나 반응하거나 하지 않았죠. 맞아? 그럼 실제로 결합하고 반응한 친구들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 되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반응하는 애들을,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을 우리가 알짜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Cl-랑 Na+는 뭐 했냐? 그냥 들어있었고요. 그냥 들어있었어. 맞아? 그냥 들어있었다가 그냥 들어있을 거예요. 끝까지. 안 바뀌어. 그냥 들어있는 거고 그냥 얘네 둘이 섞였으니까 그냥 들어있는 거야. 1만 2만 합치면 1만 애들 2만 애들 모여있는 것처럼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있는 애들이다. 구경만 한다 라고 해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를 거야. NaCl은 우리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앙금 안 만드는 애들이라서 그런 거고요. 앙금 만드는, 만약에 얘네 염끼리 만났을 때 앙금 만나는 애면 앙금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앙금을 안 만드는 화학 물질이라서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물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기는 거 염이고요. 물을 만드는 H+랑 OH-를 우리가 알짜 이온이라고 하고 염을 생성하는 양이온, 음이온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단어 됐어요? 자, 여기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부터가 문제야. 자, 일단 첫 번째로 산의 수소이온이랑, 맞죠? 산의 수소이온이랑 염기의 수산화이온 만나면요 몇 대 몇으로 만날까? 수소이온 한 개랑 수산화이온 한 개랑 만나서 물 몇 개를 만들어? 한 개 만들 거야. H 플러스 한 개랑 OH 마이너스 한 개랑 만나서 H2O 한 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요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면 중화 반응에서 알짜 이온은 무조건 뭐라고? 누구랑 누구?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은 무조건 물 만드는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인 거예요. 맞아? 그 알짜 이온 가지고 그 반응식 만들어 놓은 걸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반드시 이거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만나서 H2O 만든다. 물 만든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위에 거랑 연결됐어? 앞에 거랑? 자,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중화점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중화점. 중화점은 뭐냐면 산성이랑 염기성이랑 섞었는데 산성 조금이랑 염기성 많이 섞었어. 그러니까 염기성 이렇게 대야에 놓고 내가 산성 쪼록 부었어. 뭘 것 같아? 염기가 요만큼 들어있고 내가 여기다가 조금 산성을 비커 하나만큼 부었어. 액성이 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아직 염기성일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만약에 산성물질 요만큼, 염기 요만큼 뭘 것 같아? 산일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똑같은 양만큼 있어서 요거 두 개를 섞었어. 산이랑 염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중성 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두 개 섞었을 때 중성이 되는 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럼 중화점에서는요 H 플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OH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중성이니까 당연히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없을 거고요. 그럼 왜 없어요? 왜? 그 중성이 될 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 거야? 만나서 뭐가 됐어? 물이 됐어. 지금 중화점에 O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없는 이유는요 얘네가 전부 반응해서 전부 물이 된 거야. 전부 H2O가 된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한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해요. 발열 반응이거든?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혹시 조금 기억나요?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랑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산이랑 염기를 섞는 건 발열 반응이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부를 거야.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 이걸 중화열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둘이 섞다가 중성이 된 지점에서 중화 반응이 조금 일어났겠어? 많이 일어났겠어? 많이 일어났겠죠? 맞아요? 그럼 중화점, 중성이 되는 요 중화점에서 중화열이 제일 많이 발생하겠네? 맞아. 반응한 H+랑 OH의 수가 많을수록 중화점에서 중화열이 최대겠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림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이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산성 물질 있었어요. HCl이네요. 수용액으로 녹여놔서 이온으로 돌아다니고 있죠. H+ 있으니까 산성은 나타낼 거야. 됐어? 자, 여기다가 우리가 NaOH를 넣어줄 거래. 그림에 가에 지금 H+ 몇 개 그려져 있어? 2개. Cl-도 2개 그려져 있어. HCl에서는요, H+가 하나, Cl- 하나 있지. 그럼 지금 여기는 HCl이 2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H+가 분명 2개 있고요. Cl-가 2개 있어요. 그림에 적혀져 있는 개수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선 Na+ 몇 개 있어? Na+ 1개, OH- 도 1개 있어. 수산화나트륨 하시면 NaOH니까 하나하나씩 1대1로 결합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OH-랑 H+ 몇 개랑 반응할까? 1개랑만 반응할 거야. 맞아? 2개 다랑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반응하겠네. 얘네 둘이 반응하면 뭐 돼요? 물 될 거야. 그럼 물이 몇 개 생긴 거야? 1개 생긴 거예요, 지금. 얘네 둘이 만나서 하나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 남은 요 H+는 어떻게 되냐? 아직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반응 안 했어요. 괜찮아?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H+ 들어있으니까 내가 염기성을 섞어주긴 했는데 OH- 넣고 H+ 남아있죠? 액성이 뭐겠어요? 산성인 거야. 됐어? H+ 남아있으니까 산성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Na+ 1개, OH- 1개 또 넣어줄 거야. 그러면 여기 OH- 1개랑 남아있던 H+ 하나랑 또 반응을 해서 물이 하나 만들어지겠네. 여기 생겼네. 맞아?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다 상태에서는 H+ 있어 없어? 없어. OH- 있어 없어? 없어. 액성이 뭐야? 중성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세 글자로? 중화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중화열은 어떨까요? 중화열? 가장 높아요. 최대예요. 좋아. 제일 온도가 높다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온도계 꽂고 측정했을 때 여기서 제일 온도 높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NaOH 넣어줬나 봐. 또 NaOH 여기다가도 넣어주니까 H+ 있어 없어? 없죠. 더 이상 물 못 만들어지네. 그래서 OH- 그냥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액성이 어떻게 되겠어? 염기성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게 중화 반응이에요. 할만할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온수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온수. H+는요. 가나 다로 가는 동안 H+는 어떻게 돼? H+는
줄어들고 있어요. 왜? 누구 넣어줬어? OH 마이너스 넣어줘서 물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H 플러스는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Cl 마이너스는 그대로야. 새로 추가되지도 않고요. 누구랑 결합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산성 용액에다가 염기성을 조금 붓고 있는 거니까 지금 가에서 다까지 Na 플러스는 어떻게 돼?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Na 플러스를 조금 넣어주고 있거든? 조금 늘어나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어때요? 가나다 동안에는 없어요. 가나다 전부 없어. 왜? 그렇지. H 플러스랑 만나서 물되고 있어요. OH 마이너스 없네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온 숫자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야.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오른쪽 보시면 돼요. 오른쪽. 자, 일단 H 플러스는 감소하고 있죠. 가나 다까지 감소해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더 추가되지도 않고 누구랑 결합하지도 않으니까 그대로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NaOH를 넣어주고 있단 말이야. Na 플러스는 그래서 계속 쌓여요. 누구랑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 동안에는 일정해요. 왜? 이거 전부 다 이 H 플러스랑 반응했으니까. 근데 H 플러스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 OH 마이너스도 쌓여요. OH 마이너스 요때부터 늘어날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그래프? 안 돼? 자, 저기에서 지금 H 플러스는 어떻게 되고 있어? 요 지금 가나다에서 H 플러스 어떻게 된다고? 그 줄어드는 거야, 파란 색깔. 맞아? 왜 줄어들어? 누구랑 반응해서? OH 마이너스랑 반응해서. 자,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어떻게 되고 있어, 가나다에서? 왜? 더 넣어주지도 않고 빼가지도 않고 있어. 결합하고 있지도 않아. 그래서 Cl 마이너스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aOH 넣어주고 있는데 Na 플러스는 어떻게 돼? 왜? 넣어주고 있고 누구랑 결합 안 하니까 Na 플러스 증가하는 거야. 빨간 색깔이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어떻게 돼? 일정할 때로 내려가요. 자, OH 마이너스 가에 있어 없어? 없었고 나에서는 왜 없어? H 플러스랑 반응해서 뭐 됐어? 물 됐어요. 그 다음에 가에서 있어 없어? OH 마이너스 없어. 왜? H 플러스랑 반응해서 물 됐으니까. 그래서 가나다 동안에 지금 주황색 OH 마이너스 없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라에서 OH 마이너스 있어 없어? 있어. 왜? 더 이상 OH 마이너스랑 반응할 누가 없어? H 플러스가 없죠? H 플러스 없으니까 OH 마이너스 늘어날 거예요. 그래프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HCl은 H 하나랑 Cl 하나 붙은 거지? 그래서 H도 하나, Cl도 하나. 그 다음에 NaOH도 하나하나 붙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그 기울기 똑같죠? 오케이? 하나하나 반응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온 숫자도 여기 지금 4개 맞아? 하나 둘 셋 4개. 여기 하나 둘 셋 4개 맞아요?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맞아? 여기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네. 중화점 될 때까지 이온 숫자 일정하다가 늘어날 거예요. 맞아요? 요거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온 몇 개인지 직접 다 세시면 돼요. 몇 개 들어있겠구나. 오케이? 요 그래프까지 됐을까요? 괜찮아?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러면 요 중성이 되는 요 지점, 중화점, 얘가 중화점에 도달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 BTB용액 섞어놓고 둘이 섞으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BTB용액 무슨 색깔이겠어? 가에서 노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나에서는
노랑. 그 다음에 다는 초록색. 라는 파란색이란 말이야. 맞아? 자, 그러면 중화점에서는 무슨 색이야? BTB 용액이 초록색이네요. 그래서 지시약을 떨어뜨리게 되면 요 중화점 전후에서 계속 노란색이다가 초록색 됐다가 그 다음에 파란색 될 거라고. 요 전후에서 색깔이 바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야기가 이야기야. 지시약 떨어뜨리면 중화점 전후에서 전에는 노랑에서 초록, 후에는 초록에서 파란 색깔이 바뀔 거다. 그러면 중화점 확인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화열도 발생한다고 했어. 그래서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 여기 다 온도계 꽂고 쟀을 때 누구의 온도가 제일 높다고? 중화점인 다에서 온도가 제일 높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 온도 측정해서 그래프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저 가나다라 그대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다라 그대로 이거 써놓은 거야. 다가 중화점이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온도 올라가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라에선 온도 왜 떨어져? 다 이후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요 실험에서 못 일어나요. H 플러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도 떨어지겠네. 됐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오른쪽에 중화점의 확인 요 그래프. 자, 이 그래프 뭔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복잡한 건 아니고요. 가로축에 쓰여 있는 게 무슨 뜻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가로축에 쓰여 있는 요거는 HCl을 2ml 넣어주고 NaOH를 10ml 넣어줬습니다. 야, 오케이? HCl을 4ml, NaOH를 8ml 넣어줬습니다. 그 상황에서의 온도를 세로축으로 나타내서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래프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요때 중화점은 어디야? 오케이. 중화점은 요때라고 하시면 돼요. HCl랑 NaOH 6ml씩 섞었을 때 중화점이고요. 왜? 라고 하시면 중화열이 최고 온도, 중화열이 제일 높다. 혼합용액의 온도가 제일 높다라고 하시면 돼요. 중화열이 최대다. 그리고 BTB 용액 넣어놨다면 파란색에서 초록색, 초록색에서 노란색, 요 파트, 요 파트가 중화점이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중화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요만큼이야. 결국 산에는 반드시 H 플러스 있고 염기에는 반드시 OH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네 둘이 만나서 물 만든다. 그리고 중성된다 라는 거. 오케이?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지시약의 색 변화 있어요.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사항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돼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하면 염기성에서 붉은색이고요. BTB 용액 중요하니까 외워두셔야 되고, 메틸 오렌지 용액은 산성에서 붉은색. 네, 여기 사실 뭐 노랑 주황 써놓기도 했었는데 산성에서 붉은색 되는 거 메틸 오렌지 용액이에요. 됐을까요? 요거는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중화 반응을 언제 쓰냐? 우리 제산제 먹는 거, 개비스콘 같은 거, 제산제 먹는 거, 속 쓰릴 때 먹는 거 있죠? 위에서 우리 위산 나오지? 그것까진 알죠? 위산은 산성이죠? 그래서 그거 중화시켜주는 거. 산성물질 나오니까 쓰린 거야. 그거 중화시켜주는 게 제산제예요. 그럼 제산제는 산이겠어? 염기겠어? 염기인 거야. 내 속이 산이거든? 얘는 염기예요. 써놓자. 얘가 염기야. 자, 그 다음에 생선회에다가 레몬 혹시 같이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생선구이집 가면 레몬 나오거든? 그 이유가 뭐냐? 생선 비린내 있지?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이야. 레몬즙이 산성이죠? 그럼 그 비린내가 사라지겠네? 그래서 요것도 중화 반응이고요. 자, 그 다음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 바르기도 하고요. 뭐 들어본 것 중에 혹시 치약 같은 거 뭐 벌레 물렸을 때 바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가끔 모르면 넘어가도 돼. 가끔 그런 얘기도 하거든?
사실 된장은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어쨌거나 자,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를 바르고 이것도 중화 반응이면 암모니아가 뭐야? 산이야 염기야? 염기죠. 그러면 벌독이나 모기독 같은 건 뭐겠어? 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석회가루를 뿌린대요. 산성화된 토양이 산인 거겠죠? 석회가루는 염기겠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괜찮아?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개념 체크 한번 볼게요. 자, 산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을 뭐라고 한다? 공통적인 성질 물어봤으니까 단어 물어본 거야. 산성이라는 단어. 산성이고요. 염기가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한다. 산은 수용액에서 뭘 내놔요? 수소이온.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 OH- 내놓는 물질이다. 자, 그 다음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자, 중화 반응에서 산의 H+랑 염기의 OH-가 모두 반응해서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는 지점, 세 글자로 중화점이라고 하고요. 이때 발생하는 열, 세 글자로 중화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산 수용액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 이게 뭐야? 수소이온. 수소이온은 어디로 이동하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죠. 자,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누구예요? OH-. 수산화이온은 어디로 이동하겠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자, 그 다음 중화 반응에서 중화점에 도달한 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린대. 색깔이 어떻게 될까? 초록색. 중화점이니까. 자, 그 다음 중화 반응에서 H+랑 OH-를 알자라고 해? 구경꾼이라고 해? 알자이온이라고 한다. 그럼 알자이온 반응식은 어떻게 쓴다? 이게 알자이온 반응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일정량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에 온도가 같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거래. 산에다가 염기를 조금씩 넣어. 그럼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혼합용액의 온도 어떻게 돼요? 가장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OX 퀴즈 밑에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뭐야? 산의 음이온 때문이다. 산 수용액은 어때요?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요. 방금 산에 음이온 들어있다라고 했고 산에 들어있는 양이온은 수소이온이죠. 자, 그 다음에 산 수용액에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맞아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 염기의 음이온 때문이다. 염기의 음이온이 OH-죠.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중화 반응해서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혼합용액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이 H+다? 불가능해요. H+ 있어 없어? 없을 거야. 중화점에 도달했으면. 그렇네.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 중화 반응 이용한 예시이다. 맞죠? 자, 그 다음 산과 염기의 이온화 반응식을 완성하세요 되어 있는데, 자, HCl은요 H+랑 Cl-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야.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OH. 아니야. 2번이니까 H+는 맞아. 이거 황산이거든요. 그치. 근데 H+가 2개야. 그리고 SO4 2-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저 아세트산은 어떻게 할까요? 아세트산 이온 혹시 너네 기억나요? 좀 복잡하게 생겼던 거.
요거 이거야. 이거랑 H 플러스야. COO로 쓰셔야 돼요, 반드시. 네. 산성의 특성을 줄여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란 뜻인 거야. 그 단어의 정의가. 자, 그 다음에 NaOH는 어떻게 될까? NA랑 OH. 그렇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요. 그 다음 저 수산화칼슘은요? Ca 2 플러스죠?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몇 개? 2개. 자, 이온화 반응식 쓸 수 있겠죠, 이제? 자, 그 다음 9번 보시면 일정량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거래. 자, 구경꾼 이온 누구 있어요? CL 마이너스. 그렇지, 또. NA 마이너스. 오케이. 플러스. Na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알자 이온 반응식 쓰래요. OH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뭐가 된다? OH 두. 그렇죠. 반응식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다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중화점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 H2. 마이너스. 이온. H2는 분자니까. CL 마이너스. 맞아. Cl 마이너스랑 NA. Na 플러스랑 둘 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그래서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발열 반응은 열을 발생하는 거라고 했어. 발생시키는 거라고.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열이 나는 건 에너지네. 그럼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열 발생보다는 방출이라고 하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 어떻게 될까? 올라가. 온도 올라가죠. 흡열 반응은 온도 낮아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화학 반응,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반응물이랑 생성물의 에너지 중에서 반응물의 에너지랑 생성물의 에너지 중에 누가 더 클 때 에너지를 방출할까? 반응물. 흡열 반응은? 그렇지.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겨울에 그 중학교 3학년 걸로 요거를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 요 내용 한번 했었고, 내가 지금 시간이 지금 2분, 3분밖에 안 남았는데도 요걸 한 이유가 뭐냐? 요 전체 내용도 사실 여기서 조금 확장은 됐어. 고등학교 거니까. 근데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똑같아서 내용이. 심지어 예시도 새로 나오는 예시가 거의 없거든요. 자, 그래서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보시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할 때 에너지 감소하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거고,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큰 거고,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요 그래프 보시면 가로축이 반응의 진행이고요. 세로축이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야.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네요. 맞아?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방출한다. 맞아? 그럼 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하는 거 맞아요? 얘 빼기 얘만큼 방출할 거야. 오케이? 요게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흡열 반응이 있거든요. 흡열 반응 보시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
반응물에서 생성물 될 때 에너지 흡수한다.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큰 거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작은 거고요. 주변에서 에너지, 열을 흡수해 오니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질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렸더니 가로축이 반응 진행, 세로축이 에너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많아요. 요만큼 에너지 어디서 가져와야겠지.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해주면 될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요 내용까지 배웠었고, 자, 그 다음에 예시는요, 염화칼슘이랑 물이랑 만나는 거. 염화칼슘에 용해 반응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 물에다가 녹일 거야. 이거 발열 반응의 예시예요. 그리고 산화칼슘이랑 물의 반응도 발열 반응의 예시였어. 혹시 그 책 안 버렸으면 그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요, 수산화바륨이랑 염화 암모늄, 이름도 이상한 거 2개 섞는 거 흡열 반응이라고 했었거든. 이거 그래서 나무판 놔두고 물 묻히고 비커 올리고 그 다음에 수산화바륨이랑 염화 암모늄 섞어. 그럼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얼어붙는다고 했고요. 비커 들어 올리면 같이 딸려 올라온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런 내용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똑같은 예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흡열 반응이고, 비슷한 거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도 흡열 반응이라고 했어. 암모늄 나오면 흡열 반응, 칼슘 나오면 발열 반응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오케이? 자, 그 뒤에 예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철가루가 산화하면서 열에너지 방출하는 손난로 뜯으면 나오는 까만 가루 철가루라고 했었거든요. 그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연소시키는 거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액화한대요. 액화하는 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에너지 흡수할까 방출할까, 액화할 때? 흡열. 에너지를 우리가 방출할 건데, 자,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건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에너지 방출할 거래.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누가 더 클까? 반응물이 더 클 때. 자, 고체랑 액체랑 기체 중에서 누구의 에너지가 제일 많을까? 액체. 기체가 제일 많아요. 왜 그렇냐? 입자 운동은 에너지가 많을수록 활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활발해?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야. 맞아? 그러면 에너지가 고체보다 액체가 많고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 얘네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자, 그런데 반대로 고체, 액체, 기체 있을 때 입자 운동이 둔한 쪽으로 바뀔 수도 있죠. 입자 운동이 둔한 쪽으로 바뀐다는 건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야?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거고,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 방출하면 되겠죠? 발열인 거고요. 얘가 흡열인 거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처럼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이제. 에너지가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지 둔해지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액화하는 거 여기서 여기니까 에너지 방출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할 때 중하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 중하열 발생하니까 발열 반응이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흡열 반응의 예시들 있고요. 광합성 흡열 반응의 예시예요. 어떤 에너지 흡수해? 광합성 할 때 누구 필요해? 빛 필요하잖아. 그쵸? 빛 에너지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 열 에너지 흡수해서 증발한다.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 입자 운동 활발해질 거니까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 흡수해서 증발하는 거. 기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름에 아스팔트나 이런 데다 물 뿌리시는 분들 본 적 있어요? 가게 앞에? 그거 왜 그런 거냐? 물이 시원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요. 물을 뿌려두면 물이 어떻게 돼? 마르겠지. 증발할 거야. 기화하면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흡수. 그렇죠. 흡수할 거야. 입자운동 활발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이랑 물의 반응, 흡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라는 거 있었어. 탄산수소 나트륨 가열해서 분해시키는 거. 요 분해 반응은 흡열 반응에 해당해요. 가열이 중요한 게 아니야.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 분해된 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된대. 고체에서 기체되는 거니까 입자운동 활발한 쪽으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 흡수해야 되죠.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물과 산화칼슘의 반응이 있고요. 물과 산화칼슘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이걸로 음식 조리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불을 쓸 수 없을 때 산화칼슘이랑 물이 같이 들어있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아니면 발열 컵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의 방역, 요 3번에 있는 가축의 방역, 그 구제역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열로 죽이는 거. 요 가축의 방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 중화 있는데 산화칼슘이 염기성이라서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킬 때 요 산화칼슘 이용한다. 요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요 개념 체크는 집에서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숙제는 60쪽까지 60쪽까지 쭉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60쪽까지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요 뒤쪽에 61쪽부터 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우리 처음 맨 첫 번째 페이지 있지? 여기부터 해서 산염기 중화 반응 여기까지 해서 테스트 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다 교재 안에서 나올 거예요. 요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에서 나올 거고, 너네 저번에 쳤던 거랑 거의 비슷한 형식이니까 어디서 문제 많이 나올지 알겠죠?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